안녕하세요, 얄리3D 레티입니다. 지난 영상 시청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상단 메인 메뉴 중 보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정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터를 누르시면 네트워크 프린터는 본인의 내부 네트워크 또는 와이파이 상에 있는 프린터를 설치했으면 검색이 되는 프린터고요. 로컬 프린터는 컴퓨터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얄리 대표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O2 네임택 세트라는 세팅 값을 사용합니다. 프린터 추가를 눌러보시면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할 것인지 비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고요. SD카드나 USB로 출력을 하는 프린터라면 비네트워크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세부 내용이 있는 유명 프린터라면 그 프린터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커스텀을 누르시고 커스텀 FFF 프린터를 클릭하셔서 프린터 이름을 설정하시고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설치하시고자 하는 프린터에 맞게 베드 사이즈 등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추가해준 프린터를 관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터 활성화는 어떤 프린터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추가하는 과정은 좀 전에 했죠. 추가했던 프린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커스텀 FFF 프린터를 선택한 후에 기기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베드의 X, Y, Z 사이즈를 선택하고 베드 모양이 원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델타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베드의 센터가 0,0이므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히트베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G코드는 마를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의 프린터 헤드 세팅은 프린터 노즐 뭉치에 대한 세팅인데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저희 O2, O3는 익스트루더가 5개이므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5로 바꿔주시면 다음과 같이 5개의 익스트루더로 변경될 거예요. 이 부분은 각자 자신의 프린터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트루더에 들어가 보시면 노즐 사이즈는 대부분 디폴트 값이 0.4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일반 유저는 대부분 필라 직경 1.75를 사용하므로 이곳을 필라 직경 1.5로 익스트루더마다 다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력 시에 압출량이 부족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프린터 처음 설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 넘어갔다가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프린터와 익스트루더의 설정을 끝내고요. 그 아래 설정 보기를 눌러볼게요. 이곳을 누르면 엄청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텐데요. 큐라가 확 어려워지는 느낌이죠. 사실 이곳은 이 옵션들을 이 설정 메뉴에 얼만큼이나 노출시킬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작은 것도 놓칠 수 없는 관계로 모두 보여지게끔 체크를 해서 사용합니다. 디테일한 메뉴들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음번에 소개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체크 올에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프루사에서는 모든 메뉴를 사용하려면 전문가 모드를 누르면 전체 메뉴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프로그램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라 백업스는 큐라 제작사인 얼티메이커사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큐라 아이디로 해서 백업을 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 없이 사용하는 입장이라 해당 메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 후처리는 G코드를 처리할 때 추가로 어떤 처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메뉴입니다.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메뉴인지라 넘어가겠습니다.
업데이트 검사를 누르시면 업데이트 확인이 나오면서 하단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만약 본인 프린터에 대한 세팅이 끝났고 큰 이상이 없다면 오히려 업데이트를 적극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얄리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큐라 4.7을 많이 사용하는데 4.8로 업데이트하면 멀티모델 합치기를 했을 때 모델의 기준점, 그러니까 0,0 지점부터 해서 합쳐지는 버그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상으로 확장 프로그램 메뉴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환경 설정으로 가볼게요. 영어 버전으로는 프리퍼런스죠. 프리퍼라는 선호하다의 명사형인데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이곳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도 있고 통화 화폐가 원화이면 원화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테마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슬라이싱을 누르면 모델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슬라이싱을 하면서 출력 예상 시간을 계산합니다. 단색 출력일 때는 유용했으나 멀티 모델에서는 모델을 손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디폴트로 체크되었는데 요새는 해제되어서 나옵니다. 자꾸 원하지 않게 슬라이싱을 함으로 해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뷰포트 동작 메뉴를 볼게요. 이게 어느 선까지 보여주는 행동을 할 것인지입니다. 오버행인 부분은 빨갛게 보여주는 메뉴이고요. 모델 오류 표시, 말 그대로 모델에 에러가 있으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카메라를 중앙에 위치, 모델을 선택하면 그 모델을 중심으로 카메라가 센터를 잡는데요. 저는 이걸 켜면 오히려 제가 세팅해 놓은 카메라 뷰가 틀어져서 싫어합니다. 카메라 줌의 방향을 반전시키기, 휠 스크롤로 밀고 당기는 게 반대로 됩니다. 마우스 방향으로 확대, 휠 스크롤을 밀고 당겼을 때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원근감이 결정됩니다. 화면을 키우고 줄이면서 원하는 위치로 모델을 옮기면서 할 때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모델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모델이 서로 떨어져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고요. 모델을 빌드 플레이트에 자동으로 놓기, 모델이 바닥에서 위로 떠 있을 경우에 알아서 바닥으로 착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G코드 리더의 주의 메시지, G코드 리더에서 주의 메시지가 뜹니다. 레이어 뷰 호환성 모드로 전환, 이건 실행을 하고 큐라를 재실행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시 창 위치 복원은 시작할 때 큐라의 창보드 위치나 전체 화면의 위치 등을 그대로 유지해서 실행한다는 옵션입니다. 카메라 렌더링은 아까 보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파일 열기 및 저장을 보겠습니다. 보통 큐라를 여러 개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체크를 하면 다중 실행이 안 되고 하나만 실행되나?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 체크를 해봤는데요. 단일 인스턴스 사용, 이곳에 체크를 해도 마찬가지로 다중 실행은 되더라고요. 큰 모델의 사이즈 수정은 필요 이상으로 베드 사이즈보다 큰 모델을 자동으로 스케일 축소해버립니다. 매우 작은 모델의 크기 조정 역시 필요 이상으로 매우 작은 모델은 잘 보일 수 있게 가운데로 스케일을 크게 만들어 1000%, 1000%처럼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멀티 모델 파일을 로딩하다 보면 동물의 눈 등의 작은 파일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걸 처음에 엄청 크게 불러와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옵션 때문이더라고요. 로드된 경우 모델 선택은 로딩을 하면 로딩한 모델이 자동 선택되는 메뉴입니다. 작업 이름의 기기 접두어 추가는 저장을 할 때 파일 이름 앞에 기계 이름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저장 시 요약대화 상자 표시는 프로젝트를 저장할 때 요약을 보여줄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 파일을 열 때 해당 프로젝트의 모델 파일만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 세팅 값까지 해서 프로젝트 파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항상 묻기, 항상 프로젝트로 열기, 항상 모델로 열기 세 가지 옵션이 있네요. 프린터에 다른 프로파일을 불러올 때의 옵션입니다. 항상 묻기, 변화된 세팅을 무시할지, 변화된 세팅을 적용할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보안 부분의 시작 시 업데이트 확인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이 V자를 체크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은 비회원인 경우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정보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해당 내용은 얼티메이커 큐라 측에 비회원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옵션인데요. 큐라 측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보내는 정보는 큐라 버전, 운영체제, 언어, 머신 타입, 프로파일과 세팅값 등등을 보내네요. 설정 부분과 프린터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재료는 저희 얄리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신 재료에 대한 프로파일 이용해서 그냥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만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필라에 맞춰서 온도값 등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필라도 다음과 같이 색상에 맞춰서 여러 개의 설정을 저장해 놓으면 이후에 멀티 출력에 대해서 큐라 내 슬라이서 안에서 모델을 분석하기가 편해집니다. 자주 쓰는 필라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별표에 체크해 놓으면 재료 상단의 위치에서 선택하기가 편해집니다. 프로파일은 해당 프린터의 세팅값 여러 개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얄리 대표님이 O2, O3들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의 조건에서 출력하는 세팅값을 어떻게 배포할까 하다가 파일 로딩 간단히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빈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프로파일 디폴트 값이 익스트라 파인에서부터 익스트라 코어스까지 레이어 높이에 맞춰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복제해서 리네이밍한 후에 세팅 값들을 바꿔서 저장하시면 한 프린터 내에 여러 세팅 값을 프로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경 설정을 살펴보았고요. 도움말을 보시면 설정 폴더 표시는 큐라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보는 메뉴이고요. 온라인 문제 해결 가이드 표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문제 표시는 큐라와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볼 수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역시나 영어입니다. 버그 리포트는 사용하다가 버그를 발견했을 때 보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은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변화된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소개는 현재 큐라와 관련된 버전 및 그에 따른 개발 환경과 설정 파일, 라이브러리, 개발 언어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큐라 상단 메뉴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 역시도 몰랐던 많은 부분들을 알게 돼서 참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큐라 내부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상 얄리3D의 네트였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아시죠?